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세연의 인체정화 기적 이야기의 진행을 맡은 방송인 김태승입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에는요, 인체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장 건강에 대한 강연을 해주셨는데요. 특별히 인체 정화의 첫걸음에 대한 내용을 강연해 주셨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상당히 유익한 프로그램이었다, 재밌다 이런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인체정화 기적 이야기의 저자이신 김세현 작가님을 저희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의상이나 이런 피부나 상당히 눈이 부실 정도로 반짝반짝 하신데요. 아이고, 예. 그렇게 고맙습니다. 젊음을 유지하실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혈액이 맑아지도록 네. 그렇게 해서 그 혈액을 받아서 사용하는 우리의 그 세포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그래서 우리 온몸이 다 건강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게끔 하는, 거기에 답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번에도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 우리 김세현 작가님과도 잠깐 대화를 나눴지만,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몸이 아파서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또 가고 싶은 데도 갈 수 없고 이러면 정말 안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세현 작가님의 인체정화 기적 이야기 두 번째 시간, 오늘은 대사 부산물에 대한 이야기와 또 체지방에 대한 이야기, 또 이 스트레스로 인한 호르몬 밸런스에 대한 이야기, 또 병이 낫는 기전에 대한 자기분의 이야기, 이렇게 네 가지 큰 주제로 강연을 해주실 텐데요. 실제로 그 남성분들뿐만 아니라 여성들에게 가장 관심 있는 건 다이어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다이어트와 네. 그리고 또 이 깨끗한 맑은 피부. 네. 그렇게 볼 수 그런데 있겠죠.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체중이 줄었다는 거에 대해서만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체중의 감소보다는 체지방의 감소가 훨씬 중요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네. 체지방 중에서도 또 내장 지방. 네. 그게 중요하죠. 야, 그럼 오늘 두 번째 강연도 기대가 되는데요. 저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김세현 작가님의 이 책을 읽으면서 이 건강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해를 하게 됐고요. 네. 제 스스로도 보다 젊고 멋있게 살 수 있겠다. 소위 말해서 남자들이 원하는 그런 뭐 10년은 젊어진다든가, 네. 뭐 15년은 젊어진다든가 이런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어서 매우 행복한데요. 네, 그렇죠. 결국 인체 정화가 아픈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네. 건강이 회복되는 것은 물론이고 더불어서 회춘요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네. 네. 자, 오늘 시청자 여러분, 김세현 작가님의 두 번째 강연도 기대해 주시고요. 자, 지금부터 김세현 작가님의 멋진 강연, 인체 정화 기적 이야기 제 2편이 시작됩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시간에는 인체 정화의 두 번째 단계로서 이렇게 이제 우리 몸에서 소화가 된 음식들이 간을 통해서 이제 심장을 이제 거쳐서 우리의 뇌세포에서부터 발끝까지 이제 다 이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포에서 이 영양소를 이제 미토콘드리아에서 제대로 발전을 잘 일으키면 되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먹는 음식들의 변화가 와서 말하자면 원재료가 이제 불량품이 이제 들어온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불완전 소화가 되고, 그리고 이 실제로 우리 간에서 만들어진 영양소가 불량 영양소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양소가 불량인 것이 우리 이제 그 폐에서 이산화탄소와 그리고 이제 산소를 교환해서 이렇게 오게 되면 이게 제대로 된 영양소가 아니었을 경우에 우리 세포에서 완전 연소를 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불완전 연소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불완전 연소가 이루어지니까 당연히 노폐 물질들이 많이 나오게 되겠죠. 근데 이 노폐 물질들이 이제 최근에 먹는 우리의 음식들이 기름기와 같이 엉기는 그런 고지혈의 형태로 그렇게 이제 혈액 속에 이제 남아 있다는 거죠. 이런 그것을 우리는 고지혈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럼 이 우리가 사용
하고 남은 영양소의 찌꺼기들은 결국은 이제 심장으로 가는데 바로 가지 못하고 콩팥을 경유해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콩팥으로 가는데 본래는 우리의 양쪽에 달려 있는 이 신장, 콩팥은 지용성 노폐물을 주로 이제 걸러서 이렇게 소변으로 나가게 도와주는데 이것이 고지혈의 형태로 오게 되면 우리 콩팥에서 사구체가 이걸 걸러낼 때 대단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말하자면 물이 기름기가 섞여 있는 그런 물을 정수기 필터가 걸른다고 한번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필터가 빨리 막히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정수기 필터를 통해서 보통의 압력으로는 물을 잘 걸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수압이 높아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구체가 이제 이런 기름기나 이런 노폐물질들이 많을수록 높은 이제 압력을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고혈압도 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고혈압은 이제 이런 그 지용성 노폐물질들이나 이런 것들이 혈관에 또 축적되어서 혈관이 좁아지거나 또는 이제 그 부분적으로 그 혈관들이 그런 그 기름기나 이 산화 콜레스테롤, 과산화지질 같은 것으로 이제 자꾸 침전 현상이 생겼을 때 그 혈관의 세포들도 영양소 대사를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점점 이제 굳어가기 시작하고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동맥경화. 이게 같이 합쳐져서 고혈압이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꼭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우리가 먹은 음식물질들이 찌꺼기가 잘 대변을 통해서 나가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미 와버린 그런 그 영양소가 우리 세포에서 사용되어지고 난 다음에는 엉기지 말고 소변으로 잘 나갈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된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포화 지방의 형태, 그런 형태가 아니라 불포화 지방, 잘 엉기지 않는 그런 형태로 이제 있어야지 그래야 이 콩팥의 부담을 현저하게 줄여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중요한 것은 그러한 그 불포화 지방화 시킬 수 있는 결명자나 구기자, 산사자 또는 마태, 하수오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이제 그 숙성 발효를 시키면 우리가 닭을 삶아봐도 닭기름이 잘 굳지 않고 그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원리에 입각해서 그런 것을 우리가 물로 먹을 때 그런 차의 형태로 해서 수시로 하루에 1.5에서 많게는 3리터까지 체중에 따라서 그렇게 적절하게 우리가 마셔준다면 훨씬 더 신장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겠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쪽을 깨끗하게 해주는 거지만 장을, 뿌리를. 두 번째는 이 부분이 제대로 잘 필터링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중요하겠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큰 출구, 즉 대변과 소변으로 우리 몸에서 사용되어지고 남은 것들이 잘 빠질 수 있게 해준다면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보다 좀 더 이제 근본적으로는 지금 현대인들에게 지금 문제 중에 하나가 체지방인데 그 체지방 중에서도 이제 배에 낀 즉 내장 지방을 이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내장 지방은 왜 문제냐면 빠른 속도로 우리 피 속으로 중성 지방화 되어서 유리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단백의 형태로 우리 피 속으로 흘러 들어오면 역시 다시 고지혈의 하나의 또 원인이 또 거기서 또 이제 생길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어떻게 지방을 제대로 줄일 수 있을 것인가.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내장 지방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방하면 우리가 보통은 이제 그 내장 지방 그리고 또 이제 피하 지방 이렇게 이제 분리를 시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내장 지방과
그 다음에 피하 지방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내장 지방이 굉장히 중요한 건강의 지표가 될 수 있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줄어들 때 중요한 것은 골다공증이 수반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럼 왜 골다공증이 오는가? 우리가 이런 그 다이어트, 소위 그 체지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 먹는 음식물에 이제 말하는 칼로리를 최소화시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 몸에서 실제로 그 내장 지방, 즉 지방이 에너지로 전환이 잘 되도록 하려면 포도당의 도움이 일부 필요한데 포도당이 뇌세포나 심장세포나 신경세포 이런 그 부신, 수실, 적혈구 이런 그 아주 그 생명과 직결되는 이 세포들에 먼저 포도당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지방을 에너지로 전환시킬 때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그 이 포도당이 부족해서 일종의 지방산끼리 동성결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때 나오는 게 이제 케토닉 애시드인데 그 케토닉 애시드가 결국은 이제 산성으로 우리 혈액을 가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산성으로 가게 되면 우리 몸에 이제 항상성이 발현이 되기 시작해서 우리 피를 폐하 7.35에 유지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6.9나 6.8로 쏠리게 되면 아주 그 면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면역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혈액을 약 알칼리로 변화시켜 주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서 아주 고도로 알칼리성 원소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 알칼리성 원소 중에서 칼슘이 이제 그 역할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칼슘을 뼈에서 뽑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초래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뼈에서 칼슘이 뽑아 나오면 당연히 이제 골다공증이 이제 뒤따르게 될 테고 골다공증이 오게 되면 혈액을 만드는 말하자면 중요한 곳에서 문제가 생긴 거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이제 그 말하자면 빈혈 즉 피를 제대로 조혈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약해지고 이제 이런 악순환에 도체 이제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시 우리가 정상 식사로 이제 환원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방세포가 매우 긴장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케토닉 애시드를 분비할 정도의 그런 식의 강제로 에너지로 전환됐었기 때문에 지방세포를 담당하고 있는 효소들이 바짝 긴장한 상태라서 다시 음식을 먹으면 오히려 그 지방세포가 더 빨리 커지는 그런 그 이 현상을 우리가 요요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요요가 쉽게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다시 말씀드린다면 골다공증과 그리고 요요가 수반되는 그런 다이어트를 해서는 곤란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안 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지방을 최소화시켜야지 그렇지 않은 방법으로 했을 때는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이렇게 지방을 안전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 이것이 우리 인체 정화에 굉장히 중요한 한 이제 그 단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네 번째는 현대인들에게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빠른 변화 그리고 복잡한 세상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밀집된 곳에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자연스러운 그 스트레스 현상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은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몸에 피가 자꾸 산성으로 쏠리게 되죠. 스트레스 호르몬 자체가. 그래서 그 또 역시 마찬가지로 산성화된 피를 다시 약 알칼리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또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러한 칼슘이 뼈에서 뽑아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최대한 방어해 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의 이 한방으로 내려온 이제 아주 좋은 그런 이제 말하자면 처방전이 있습니다. 그 처방대로 계지 작약, 그리고 대추, 감초, 그리고 모료, 이러한 것들을 적절한 비율로 이것을 이제 섭취하게 되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그런다는 것이 내려온 지금까지 처방전인데, 그것을 이런 이 복합 발효의 시스템으로 잘만 한다면 우리 인체 내에서 훨씬 더 빨리 흡수도 되고, 또 새로운 생성 물질로 인해서 그런 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최소화시키고 오히려 부교감 신경을 상승시켜주는, 그것을 이제 말하자면 우위에 있게 해주는 그러한 이 호르몬들을 나오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 몸이 아주 빠른 속도로 안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깊은 잠도 잘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로 본다면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는 방식은 그러한 식품으로나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러한 옛날부터 내려온 허브 종류,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것을 잘 비율을 맞춰서 이걸 발효해 준다면 아주 빠른 속도로 우리 몸이 평온해지는 것을 체험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지금 네 번째까지 말씀을 드린 거죠. 첫째는 우리 몸의 뿌리에 해당되는 이 장이 건강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이런 노폐 물질들이 잘 배출되게끔 해서 소변으로 잘 나올 수 있게끔 해주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내장 지방을 어떻게 무리 없이, 골다공증이나 요요 없이 줄일 수 있는가,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최소화시켜서 부교감 신경이 안정되면 우리의 오장육부의 기능이 잘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화도 잘 되고, 당연히 장의 연동 운동도 좋아지고, 다른 이 장기들도 제 위치에서 서로 협력하면서 작동이 잘 될 수 있게끔 한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어떻게 해서 현대인들의 그런 대사 질환, 즉 메타보릭 신드롬이 빠른 속도로 정상으로 갈 수 있는가를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대사 질환을 살펴본다면 이렇게 우리가 먹는 음식과, 그리고 또 우리들의 이 마음이 불편해서 오는 그런 이제 질환들이라고 말씀을 제가 이제 드렸었는데요.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먹은 것이 소화가 제대로 잘 안 이루어지고, 그래서 노폐물질들이 독소가 될 수밖에 없는 유해균들이 이제 많이 성장하는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독소들이 혈액으로 이렇게 쉽게 또 이렇게 흡수가 될 수도 있고, 또 간도 또 그것으로 인해서 부담도 받을 수 있고요. 그런 독소들로 인해서. 그래서 혈액이 오염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고혈압도 올 수 있고, 또 이제 당뇨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런 고혈압, 당뇨, 그리고 그것이 또 이제 말하자면 우리의 뇌세포에 이제 자극을 주거나, 그래서 두통 또는 어떤 특정한 세포, 이를테면 이제 예를 들면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을 만드는 뇌세포에 말하자면 자극을 주거나, 그래서 그 뇌세포가 손상을 입거나, 그러면 그런 도파민을 분비하는 그런 기능이 약화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는 것이 바로 파킨슨 같은 그런 질환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장내 부패가 계속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크론시병 같은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이 장내에서 부패가 계속 이루어지면서 제대로 T임파구나 B임파구의 어떤 적절한 학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하면 면역의 저하, 그래서 루푸스라든가 자가 면역 결핍의 일부인 류마티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이런 독소들이 이제 혈액으로 이제 흡수가 되면 당연히 그 노폐 물질들을 이제 체외로 이제
배출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그 기전이 우리 몸에서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그걸 일종의 어떤 히스타민 반응. 그래서 그 노폐 물질들을 피부 바깥으로 내놓고 그런 피부 바깥이 이제 나오면서 가렵고 막 발진이 일어나죠. 그런 것을 우리는 일종의 아토피 이렇게도 이제 명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토피도 올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각양각색의 단지 증상만 다를 뿐이지 그렇게 오는 것을 우리는 통틀어서 메타보릭 신드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부위에서 약한 부위에서 나타나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실제로는 큰 의미에서 본다면 이러한 그 일련의 소화 과정과 대사 과정에서의 문제가 일어났던 것들이 우리의 그런 그 이제 말하자면 메타보릭 신드롬을 유발시킨 거니까 이것을 어떻게 한꺼번에 좋아지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의 관건이겠죠.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대변, 소변, 체지방 그리고 호르몬의 균형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하면서 가장 마지막 단계라고도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인체 정화의 이제 하이라이트 결정판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그것은 바로 일종의 이제 영양요법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몸에서 우리는 그 3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영양소는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소위 우리가 힘을 내는 영양소, 그래서 이 3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최소화시켜서 소화기관에 말하자면 부담을 가장 적게 갖게 해주면서 그 얘기는 곧 소화 효소를 최소화시키는 것을 의미하겠어요. 그래서 소화 효소를 최소화시키면서 대사 쪽을 극대화시켜 가는 그런 하나의 이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것은 최소화시키고 말씀드렸던 대로 발효를 통해서 마치 땅을 비옥하게 할 때 거름이 필요하듯이 우리 몸을 새롭게 체질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우리 몸의 그동안의 영양의 밸런스가 깨졌거나 또는 부족했거나 그런 것들을 메꿔주는 것이 발효식품의 아주 한 그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발효할 때마다 새로운 좋은 물질이 생긴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한 번만 발효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복합적으로 발효를 하면 그 복합 발효 배양물이 아주 대단히 많이 생기는 거죠. 그것을 섭취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제 말하자면 비타민과 그다음에 미네랄 그리고 소위 얘기하는 그 이 파이토케미칼 또는 SOD라고도 이제 우리가 이제 해볼 수 있게 이제 명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소위 항산화제다 이렇게 우리가 요즘 많이 관심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성분들 그 외에도 말씀드린 대로 발효할 때 나오는 이제 저는 책에다가 알파, 베타, 세타 그래서 알파 완소부터 무한대까지 베타 완소부터 또 무한대 세타도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이런 물질들이 이제 이렇게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들어오게 하고 이것은 이제 최소화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꼭 이런 열량만 내는 거 말고 이것을 제대로 잘 태워 쓰게 하고 우리 몸을 어떻게 잘 보호해 줄 것인가 하는 이러한 그 파이토케미칼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는 우리 몸에 이미 손상된 부분을 어떻게 빨리 회복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전부 SOD 종류 아닙니까? 그리고 또 발효될 때 나오는 특별한 유익한 물질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체내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해주면서 소위 얘기하는 힘을 내는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최소화만 시킬 수 있다면 놀라운 일이 이제 여기서부터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다가 이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은 일반적으로 한 2000kcal 정도를 쓴다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여성은 1500에서 한 2000kcal, 남성이 2000에서 2500kcal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2000kcal를 만약에 우리가 쓴다고 가정했을 때 한 300kcal 정도만 섭취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발효를 할 때 곡류와 해조류와 여러 가지 이제 이제 말하자면 그 허브 종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그
약초 개념도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고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초분율을 이게 몇 번에 걸쳐서 발효를 하면 특별한 물질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 물질이 생기는 것이 이런 비타민, 미네랄, 이런 이 SOD, 파이토케미칼 이런 것들과 이제 같이 이제 여기에 별도로 이제 이걸 섭취를 하게 될 때 그 곡류나 이런 것에 있는 영양소는 300kcal를 벗어나지 않게 만약에 한다면 하루에 1700kcal를 모자라게 만드는 겁니다. 이걸 이제 잘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왜 모자라게 만드는가? 이것은 일부러 모자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자라게 만들면 우리는 2000개씩 쓰는데 300개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럼 1700개가 모자라면 어떻게 해요? 우리 몸에서 갖다 쓸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왜 나는 사용했는데 들어오지는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몸에 있는 걸 분해하기 시작하죠. 이걸 자기분해라고 한다. 자기분해. 다시 얘기하면 우리 몸에 있는 영양소를 최대한 어디선가 이제 말하자면 조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땔감이 없으면 할 수 없이 뭔가 쓰레기 같이 있는 거라도 갖다 태워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장작이 없으면 집에서 어떻게 해요? 못 쓰는 걸 갖다 태우겠죠? 막 기둥을 뭐 뽑아낸다든가 또는 장롱을 뜯어다가 태우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장작에 해당되는 게 많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몸에서 그걸 자연스럽게 끌어다가 태워 쓴다는 거죠. 그때 꼭 갖다 써야 될 것이 지방을 갖다 쓸 수 있으면 최고 좋겠다. 그 중에서 이왕이면 피하 지방이 아니라 내장 지방을 쓰면 금상첨화겠죠. 지금 이제 우리 인체 정화에서 이걸 쓰게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음을 안정시켜서 오장육부가 서로 도와주게끔 부교감신경이 안정돼 있죠. 대변 소변의 통로는 다 열어놨죠. 그러면 이제 우리 몸에서 제대로 태워다 쓰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강한 세포가 살아남기 위해서 비정상적인 세포, 즉 건강하지 않았던 세포, 다시 얘기하면 죽은 세포 또는 이제 병든 세포, 그리고 또는 낡은 세포, 이런 것들을 먼저 갖다 태워 쓴다 이런 얘기죠. 기름기와 함께 이걸 갖다 태워서 우리 건강한 세포들의 먹이로 갖다 사용할 수만 있게 해준다면 이거는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다시 얘기하면 쓰레기가 다 태워지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럼 이 고름이 죽은 세포에 해당될 수 있다. 고름 같은 것들. 말하자면 적혈구보다도 이제 백혈구죠. 백혈구가 싸우다가 죽은 시체 또는 병균이나 그런 바이러스 같은 것들의 시체, 이런 것들이 모여 있는 것이 고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만성 염증화되어 있는 이런 것들, 만성 염증 세포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뭐 코 안에 있으면 그게 만성 비염이고, 귀 안에 있으면 만성 중이염일 테고, 간에 있으면 그게 만성 간염이고, 그리고 관절에 있으면 만성 관절염일 테고, 위에 있으면 완성 위염일 테고, 그런 것들을 분해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언제요? 우리가 음식을 철저히 줄이고 완전히 발효된 것만 넣을 수 있다면 그때 우리 몸에서는 아주 빠른 속도로 자기 분해를 하기 시작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죽은 세포, 병든 세포, 그리고 수명이 다 된 세포들을 다 분해하기 시작하는 건데요. 이제 기간은 그게 이제 이따 또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떤 이는 뭐 3일 또는 일주일, 열흘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보통은 열흘 단위로, 열흘 또는 한 20일, 30일, 또는 암이나든가 이런 아주 중증 대사 질환에 걸려 있는 분들은 보통은 최하 한 달 또는 2달까지도 제 경험치로 보았을 때 이렇게 자기 분해를 시켜주면 놀라운 속도로 그런 이제 우리 몸에 불필요한 세포들이 분해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빠른 속도로 이제 건강을 찾아가는 거예요. 물론 그때 이제 나오는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습니다. 이게 분해될 때 나오는 그런 호전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또 제가 또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같이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대인들은 대사질환이 지금 막 넘쳐 흐르고 있다. 의학이 발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지혈, 고혈압, 당뇨, 그리고 각종 난치성 대사질환, 암에 이르기까지 이런 말하자면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우리가 약이나 주사로 고쳐야 될 병이 있고 이렇게 이런 그 인체 정화를 거쳐서 우리 몸 스스로가 칼대지 않는 피가 나지 않게끔 스스로 알아서 메스를 대지 않아도 알아서 분해를 시킬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우리 몸에게 제공한다면 우리 몸은 놀라운 속도로 어떻게 해요? 가장 건강한 상태를 희구하면서 이제 회복될 수 있다. 다시 얘기하면 회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인체 정화는 스스로 찾아가는 건강 회복.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회춘의 길을 간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시 봄을 맞이하듯이 건강한 상태로의 이게 회기, 회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렇게 뵙도록 하고요. 오늘 여기서 또 두 번째 시간 강의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체정화 기적 이야기 김세현 작가님의 두 번째 강연이었는데요. 대사 부산물에 관한 말씀과 또 체지방에 관한 말씀, 또 이 스트레스로 인한 호르몬 밸런스에 관한 말씀, 또 병이 낫는 기전에 대한 자기 분해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강연이 거듭되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또 책도 보고 하면 할수록 우리 몸의 건강이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세현 작가님이 쓰신 인체정화 기적 이야기 이 책이 정말 빠른 시일 내에 베스트셀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오늘 두 번째 강연을 마치신 느낌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짧은 시간에 모든 걸 다 전달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네.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이제 자기 분해에서 네. 이제 쓰레기 같은 것을 이제 우리 몸에 분해에 쓴다고 그랬는데, 네. 그 중에는 이제 고름 같은 이제 죽은 시체들, 네. 그런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빠뜨린 것이 이제 혹 종류라든가, 네. 종양, 이런 것도 거기에 이제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김세연의 인체정화 기적 이야기, 김세연의 인체정화 기적 이야기 두 번째 강연을 마칠 시간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요, 우리 몸에 대한 그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또 이 좋은 식습관과 또 적당한 운동과 또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케어할 수 있다면 보다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김세현 작가님의 다음 세 번째 강연에 예고를 좀 해드릴게요. 세 번째는 그 호전 반응에 대한 말씀을 또 해주신다면서요? 네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인체 정화, 네. 또 자기 분해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몸에서 한다는 것인데요. 네. 말하자면 그 칼을 직접 대지 않는, 그러니까 메스를 대지 않고도 네. 우리 몸이 알아서 불필요한 부분을 먼저 정리할 때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반응들이 나오죠. 네. 마른 집수리 할 때 먼지가 나오듯이 그런 반응들, 그리고 이제 또 통증이 온다든가 이런 것들, 생명이 회복될 때 나오는 반응들을 이제 일컬을 수 있겠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내 몸은 내가 스스로 회복한다. 비우고 새로 채우는 인체정화 프로그램에 대한 특별 기획 프로그램입니다. 김세연의 인체정화 기적 이야기 두 번째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